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어제 이제 하나오션 관련해서 분석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저녁에 이제 또 증권가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하나오션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매각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사는이 무려 25년 동안 이 지분을 쥐고 있었죠. 이제야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우리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은 하나오션 지분 19.5%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 약 4.3%죠. 여기에 대해서 4월 28일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의 이제 수요 예측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가격에 이만큼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하고 이제 미리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큰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는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을 쪼개서 순차적으로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매각 추진은 하나오션 주가가 크게 오른 데에 따른 결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는이 지난 2000년대의 대우중공업이죠. 부실 당시에 그 출자 전환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했고 2022년 하나그룹의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도 상당한 지분을 계속 보유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릴 만큼 업황이 좋아지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폭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이 팔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결정은 사는은 보유 지분 19.5% 전량을 시장에 처분을 해서 하나오션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게 되겠죠. 언제 어떻게 파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발은 이미 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블록딜을 실시해서 올해 안에 상당 부분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 25년 만에 하나오션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오늘 뉴스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이유와 사실관계를 훑어봤으니까 이제는 그 이면에 어떤 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항상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이 커뮤니티는 항상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방산 관련주 2차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안내해드리고 또 저희가 투자도 함께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또 좋은 그런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산업은행이 왜 이렇게 지금 시점에 지분을 팔려고 하는 걸까? 뭐 겉으로 보면은 주주들이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팔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뒤에는 복합적인 동기가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은행 건정성 문제 해결입니다. 사는은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전성 지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오션처럼 이 주식 형태로 보유한 자산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자본 비율 계산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하나오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는이 들고 있던 지분의 평가액도 폭증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가가 오를수록 사는의 이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는 보유 지분의 시장 가치는 불과 2조 원대에서 지금 5조 원대로 뛰었고 그만큼 위험자산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BIS 비율 하락 압박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규제 당국이 권고하는 BIS 비율은 13% 이상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13.9%로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거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은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을 줄여서 위험 가중 자산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는이 보유한 주식 자산 중에서 자유롭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오션 지분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은이 가진 그 다른 큰 주식인 한국전력은 법적으로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그 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하나오션 지분 매각이 건정성 그 개선을 위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선택지였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막대한 차익 실현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하나오션에 투자를 해서 또 그래도 꽤 많은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또 실제로 읽어왔죠. 마찬가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업은행도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은행이니까 좀 하나오션 투자에 묶여있던 자금을 회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큰 동기가 될 겁니다. 이번에 전략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산은은 약 3조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산은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작년 말에 2조 2천억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5조 3천억 원을 넘었다고 해요. 불과 여러분들 몇 개월 사이에 3조예요. 3조가 넘는 차익이 생긴 거예요. 2022년에 그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에 하나에 넘겼다는 그 비판을 산은이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이익을 내고 팔게 되니까 산은으로서도 체면을 세우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정책적 판단과 시기의 적절성. 산업은행의 이 강 회장은 20년 넘게 끌어온 그 대우조선 문제를 작년에 하나그룹에 넘겨 정리한 장본인인데 그의 임기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내 임기 내에 할 일은 내가 뭐 끝냈다라는 어떤 의지가 실린 결정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이 슈퍼사이클에 맞물리면서 역사적으로 하나오션의 주가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오션 주가가 지난 6개월간에 거의 뭐 300% 이상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 이 수준까지 올랐죠.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히 올랐다. 더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K조선업 부활로 주가가 뛰었을 때 비로소 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거 어찌 보면은 산업은행이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발을 빼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하나오션 측, 즉 기업가 기존 주주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이 대주주에서 빠져나가면 하나오션의 이 주주 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겨요. 현재 지금 하나오션의 최대 이 주주가 하나그룹이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약 절반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고 산은이 19.5%, 나머지가 기타 주주인 상황이었는데 산은이 지분을 모두 시장에 풀어버리게 되면은 하나오션은 사실상 완전한 민간 기업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긍정적인 영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오버행 이슈 해소입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언제 지분을 팔지 몰라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매각 의사가 공식화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량 부담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팔고 나면 새 주인을 찾아서 안정화가 될 테니까. 그리고 또 유동성 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 사는애 몫이 시장에 풀리면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 투자자들도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주식을 더 어떻게 뭐라고 말해 트레이드성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주식이 너무 묶여 있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만 적당한 유동성은 주가 형성에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나 산은의 눈치 볼 일이 없어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그룹의 전략대로 경영을 펼치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봐요. 물론 뭐 작년부터 이미 하나가 경영권을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주주로 산은이 남아있으면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민간 기업으로서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나이스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도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장밋빛 점만 말씀드리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 수급 측면입니다. 단기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오션 주식 거래 20%에 달하는 이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법칙상 일시적 어떤 초과 공급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가 오늘도 지금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주가의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 블록딜로 매각이 진행이 되면은 그 매각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 가격이 하나의 새 기준점이 돼서 단기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 블록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당연히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리적인 요소인데 이 큰손들, 큰손 투자자 산업은행이 이제 더 가져갈 필요 없다고 판단하니까 혹시 산업은행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근데 지금 업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정적이지 않죠. 이런 의구심을 그래도 일부 투자자들은 가질 수가 있다. 정말 괜찮다면 산업은행이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이런 심리가 또 퍼지면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기회를 또 잘 살려서 자산을 증대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오션의 최대 주주 하나그룹의 이 방향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봐요. 산업은행 물량을 하나그룹이 받아갈까 하는 그런 관측도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하나가 절반 가까이 지분을 확보를 한 만큼 굳이 추가로 뭘 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실제로 현재 지금 하나 측에서 대규모 추가 매수에 나선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은 없죠. 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 투자 계획 발표가 나왔죠. 공시에. 이게 또 나오면은 이게 또 큰 이슈가 또 되겠지만 뭐 한번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또 봐야 되고, 아무튼 뭐 이번 매각 물량은 순수하게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 할 텐데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화하느냐가 하나오션 주가의 단기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준수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려는 합리적인 결정이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소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주 구조가 정상화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런 어쨌든 표면적인 데이터적인 이런 분석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이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산업은행 측에서는 분명히 지금이 매도 적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역발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산업은행이 파는 지금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은행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근본 목적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산업은행은 정책적인 목표랑 자금 회수가 우선이지 한 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뭐 극대화하는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산업은행은 애초에 하나오션 주식을 뭐 영원히 가져갈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본전만 찾으면 떠날 생각도 뭐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적기가 왔다. 그 시점이 온 것뿐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나 일반 그 기관 투자자들은 순수하게 투자 수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매를 해요. 산업은행이 자신들의 사정으로 파는 물량을 받아서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역할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경우처럼 이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대량 매물, 이것이라면 일시적인 가격 조정은 오히려 나에게는 선물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여러분들 무료 플랫폼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실질적인 매수 매도 관련 코멘트를 또 저희가 드려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전망이 붙어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말 그대로 긴 주기의 초호황을 기대한다는 뜻인데, 과연 하나오션에는 이런 장기호황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평해 보세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가 꽤 있다. 하나오션의 실적부터 보면 올해 1분기 하나오션 매출이 작년 대비 37.6%가 증가를 했어요. 네? 나오죠. 3조 1431억입니다. 영업이익이 388%가 급증을 했어요. 2,5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1.5배 정도, 이익은 거의 뭐 5배 정도로 뛴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3사가 적자다 뭐다 해갖고 이제 나라 경제에 짐이 된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뭐 이거는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급격한 실적 개선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게 단지 하나오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조선사들 상황도 지금 비슷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계열사나 뭐 삼성중공업도 올해 1분기 매출이 두 자리 숫자씩 지금 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조선업이 지금 이 사이클들이 바닥을 지나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신호예요. 저희도 그리고 앞서서도 공개를 해드렸지만 하나오션을 허리 밑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죠. 작년 말 연초 해갖고 3만 원대부터 저희가 안내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봐야 되겠지만은 산업 자체의 긴 호황 사이클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산업은행이 지금 던지는 물량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조정일 수가 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의 주가가 단기 수급 요인으로 할인이 돼서 나올 때 오히려 싸게 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이 커다란 순풍을 탄 배가 앞으로 잘 나아갈 거라고 믿는데 누군가 갑자기 물을 끼얹어서 파도가 잠깐 이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가 또 배에 올라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네요. 네. 하락폭이 얼마나 클지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수주도 지금 백로그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뭐 많은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NG선부터 시작해갖고 고수익 선박 위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수익성은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증권사를 봤는데 매출에서 과거 저마진 프로젝트 비중은 줄어들고 작년에 수주한 고마진 선박의 비중이 30%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있어요. 그만큼 매출과 이익이 크게 뛰어오를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명백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오더라도 그 폭이 어떻게 이렇게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락이 온다면 오히려 누군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느니 파는 지금이 오히려 개인에게 살 때라는 말은 실제로 과거 여러 사례에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정부나 뭐 산업은행 같은 곳이 그 구조조정 이후에 지분을 털고 나가면 초기엔 주가가 주춤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업 가치대로 주가가 수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이 좋아야 된다. 다행히 하나오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 수주 물량, 그 다음에 이익 개선, 지금 3박자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조선소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수주 잔고는 앞으로 몇 년간 일감이 확정돼 있을 만큼 두둑하고, 게다가 이제 뭐 과거에 손해보던 공사들이 끝나가고 이익이 나는 배들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향후에 하나오션이 뭐 어디서 제가 봤는데 기업가치 8조 원 이상도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밋빛 전망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거는 뭐 현재 시가총액이랑 뭐 어떤 부분이 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 네. 한번 지켜보면서 코멘트를 계속 커뮤니티에서 드리겠습니다. 뭐 주식에는 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미래는 누구도 100% 맞출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큰 그림,
기업의 이 장기 성장 스토리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발밑의 위험이죠. 단기 수급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해외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정책 변화입니다. 2024년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당선됐고, 지금 25년도가 들어오면서 미국 제조업 부흥 그 기지를 내걸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조선업 부활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LNG선은 미국에서 만들라 라는 그런 취지로 강하게 어떤 그런 그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면 미국산 LNG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미국에서 만든 선박으로 운송하라는 식의 자국 우선 정책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주가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특히 더 크게 뛴 것도 이런 정책 기대감 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방침을 엄격히 적용을 하면 한국 조선소들이 수출을 해오던 LNG 운반선 물량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수십 년간 지금 상선을 제대로 지어본 조선소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인력이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대형 LNG선을 국내에서 모두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지적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주요 부품까지 미국산을 써라 뭐 이런 그 조건들을 내걸고 있는데, 정작 미국 내 인력 부족이랑 높은 인건비 문제에 부딪혀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실제로는 미국이 LNG선을 못 만들어서 한국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되게 우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오션처럼 미국 현지에 거점을 마련한 그 업체가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오션이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발을 이미 들여놨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사업에 하나오션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고, 향후에 미국 해군으로부터 뭐 매년 그래도 5척 이상의 수주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움직임은 이 트럼프의 미국 조선 부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발 조선업 부흥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하나오션 주가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하나오션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이랑 맞물려서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LNG 프로젝트 본격화, 10년 동안 셰일 그 혁명으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고, 미국이 최근에 지금 LNG 수출 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이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줄이고 미국산 LNG 수입을 급증시키면서 지금 미국 내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승인이 되고 착공이 되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에너지 수출이 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에너지를 실어 나를 배, LNG 운반선이에요. LNG선 한 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백만 톤의 가스를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박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 신규 발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 3사가 이러한 LNG선, 그리고 LNG선의 기술력도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앞전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하나오션도 수주 붐의 최대 수혜자로 고부가 가치 LNG선을 대거 수주하는 그런 성과를 앞으로도 낼 것이다. 뭐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프로젝트에 이어서 미국 관련 물량까지 확보를 해서 수주 잔고를 크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부분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명백한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주 잔량이 많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 매출 파이프라인이 튼튼하다는 것이니까 이거를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LNG 개발이랑 수출 확대는 전 세계적 선박 발주 증가로 이어졌고, 이게 이제 하나오션 후실적이랑 밝은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뭐 글로벌 호황 속에서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계열 위상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예전에 이제 중국이 저가 수주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적도 있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세계 최강자입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정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 세계 1위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 예, 대한민국 조선이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뉴스에 대한 소식에 대한 어떤 그 배경과 이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글로벌 맥락까지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가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 수급 충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산업은행의 대규모 지분 매각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겠지만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때려넣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한 그 수치에 매수를 하고, 또 궁금하시면 항상 저희 커뮤니티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예,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주식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일시적 조정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오션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대응이 갈릴 겁니다. 예. 조선업 슈퍼사이클,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수주 장고, 뭐 방산산업 진출, 이런 밝은 미래, 예, 밝은 미래를 믿는다면 오히려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장기 전망에 확신이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섣불리 무리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관망하거나 더 펀더멘탈을 더 보면서 이제 투자 결정하는 게 낫겠죠. 결국에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그 관점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예.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다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지하는 것은 어쨌든 펀더멘탈입니다. 데이터와 명확한 팩트 기반 근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해서 계속 가는 것도 장기 투자의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블록딜 물량 소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의 반응. 예. 향후 뭐 몇 달 동안 하나오션 주가가 뭐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는 매각 물량의 소화 과정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블록들이 어떤 가격에 진행이 되고 시장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얼마나 빨리 소화를 시키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블록딜 할인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블록딜 후에 해당 가격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혹은 뭐 더 다운이 되는지, 만약 시장이 그 물량을 소화를 시켜버리고 주가가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보이면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블록딜 이후에도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 수급 부담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세히 모니터링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좋은 호재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오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투자의 격언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을 보되 작은 파도에 대비해라. 지금 하나오션 주가에 단기 조정의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은 이 조선업이라는 바다에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일지도 모르죠.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감내하되 어떤 그 큰 그림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산업은행의 매각이라는 이 이슈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시끄러운 뉴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의 눈에는 이 거칠어진 바다를 잠시 견디면 건너편에 어떤 뭐 풍요로운 그 바다를 뭐 어류들을 포획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을 만나는 과정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말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너무 묻지마 투자식으로 이렇게 몰빵 투자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냉정하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또 지금 또 수익이 또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흥분해서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도 조정 시에 분별력 있게 잡을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기회가 또 오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앞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익 실현을 해왔잖아요. 저희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은 또 우리가 물량을 늘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오션 수익 실현 했잖아요. 지금 2번인가 했어요, 커뮤니티에서. 해서 그 이후로 더 올라간 적도 있는데 10% 20%더 올라가도 또 기회는 와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몇몇 가지 기회들을 방생해 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기회 옵니다. 결국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버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오션이라는 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 전망과 회사 경쟁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차분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어떤 소음은 잠시 좀 낮춰두고 본인들의 이 투자 원칙이랑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면 뭐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조선업이라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큰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오션이 갖는 잠재력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좀 바라보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모두가 투자를 하면서 성공의 어떤 항로를 찾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4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기분 좋은 5월 연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진정성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